시도지사, 서울시장 뭐 이런 분들 이름으로 응급 입원이 됐어요. 아니면은 경찰에서 바로 모시고 와서 입원이 되기도 하고. 근데 이거는 네, 탑2는 정신과 진료 기록에 관한 것입니다. 취업이나 뭐 사람들 인식을 봤을 때 그 기록이 남는지 궁금해요. 내과에 가서 진료받으시면 기록 안 남나요? 남죠. 남죠. 마찬가지예요. 정신과도 당연히 진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죠. 예전에는 뭐 보험을 든다고 할 때나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다고는 알고 있는데 요새는 정신과 기록 갖고 취업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? 그러면은 그 회사가 곤란해질걸요. 예를 들자면 그 기록이 오픈이 되려면 병원에서 기록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정신과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의 기록은 환자 개인정보법에 다 걸려서 밖으로 유출되기가 어려워요. 법적 관련해서 공문이 오면은 그거는 뭐 줄 수도 있지만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이거는 못 주겠다고 하면 또 못 줄 수도 있는 거여서 환자 기록이 일부러 유출될 거라는 것 자체는 좀 과도한 걱정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이제 상담 오셨는데 이렇게 제가 기록하는 게 불편하진 않으신가요? 이랬더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런 걸 갖고 그럴까요? 그냥 이렇게 넘기시더라고요. 그래서 요새는 정신과 오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되게 자유롭게 예전보다는 문턱을 넘기가 조금 더 쉬워진 거 아닐까 생각 들어요. 예전에는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는 게 여러 개 있었어요. 이 환자분의 증상이 굉장히 위험하다, 그런데 환자가 보호자가 없다 이러면 시도지사, 서울시장 뭐 이런 분들 이름으로 응급 입원이 됐어요. 아니면은 경찰에서 바로 모시고 와서 입원이 되기도 하고. 근데 이거는 응급 입원이라고 해서 길게는 입원을 못하고 한 3일 정도 입원을 한 다음에 이분이 3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계속 입원 연장할 건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되는 그 기간. 아니면 환자 동의 없이 보호자 2명이 동의를 하면 입원이 됐었어요.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. 이 환자를 감금할 목적으로 뭐 입원을 시킨다 이런 문제들이 몇 케이스가 많진 않았는데 있으면서 보호자 동의 입원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뭐 정신과 의사들 안에서도 되게 다양해요, 의견이.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너 누구 알지? 그 친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계속 다른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죽고 싶다. 돈을 좀 해달라.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했던 얘기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없다. 왜냐하면 가족들도 그 친구를 입원을 못 시켜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마음으로야 많은 걸 해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해서 그래서 실제로 입원을 해야 되는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이 입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죠. 이 부분은 제가 뭐 법적인 문제라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뭔가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. 탑2 정신과 진료 기록에 관한 것인데요. 정신과 기록은 밖으로 유출되기 참 어렵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 힘드시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